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오후 7시 14분입니다. 오늘 해가 가장 긴 날인데 아직입니다.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을 기록으로 조금 남겨 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제 방송 보시는 사람이 그걸 많지가 않습니다. 한 200~300명 되는데 나는 댓글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댓글 다는 사람들도 많이 없지만은 맨 위에 거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번 보는데 참 그런 사람은 진짜 유튜브가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 정말 하늘에 별만큼 많은데 내 걸 보는 거 모르겠네. 참네. 그래가지고 댓글을 또 이상하게 달더라고요. 유튜브 볼 거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아니습니까? 어떤 몸이 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몸이 어떤 부분이 안 좋다 이러면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침도 맞아보고 주사도 맞고 한약방에 가가지고 한약방도 가고 또는 일반 한약방 말고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도 안 낫는데 어떻게 해서 낫았다 이런 게 있어요. 간단하게 낫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볼 것도 많고 또 집을 허름한 집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사가지고 아주 멋지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볼 것도 천지백깔이고 또 그리고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 영화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영화도 좀 볼만한 것도 있지만은 스웨덴, 프랑스 영화는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이태리,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이런 영화도 참 수준 높은 영화가 많아요. 그런 거 볼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유튜브도 있어요. 사조 안팎이나 무당 판독기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거기도 볼만한 것이 많고 말이지. 얼마나 많으냐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박영숙 선생님의 유튜브도 있고 또 진짜 우리나라 역사 진짜 세계 역사를 알고 싶으려면은 아메리카 세계사를 쓴 박윤수 선생님 그리고 빛의 전사들 부자 요술램프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그리고 모든 강의 중에 강의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1000개, 10,000개, 100만 개 보는 것보다는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 1시간 듣는 게 더 나아요.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도 여러 수천 시간 들을 볼만한 유튜브가 있어요. 그런 거 보지 내 거를 왜 보는 거? 그 희한한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댓글을 또 이상하게 달더라고. 그런 사람은 보지 말고 나가세요. 천지백가리로 볼 게 많아요. 그리고 딴 것도 있잖아. 그리고 또 사람이 이제 사는 것은 남자 여자니까 남자와 여자가 간에 얽혀 있는 그런 러브 스토리도 엄청 많아요. 나는 그걸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보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살 난 노인하고 10살 난 소녀하고 그 관계에 있다 이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반대로 100살 먹은 할머니하고 10살 먹은
뭐 소년하고 같이 뭐 러브 스토리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걸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별의별 게 다 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자기, 아이고, 차마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기가 힘드는데, 모든 남자는 플러스고 여자는 마이너스라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친인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어느 때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서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내가 참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못하겠는데, 그런 것도 얼마든지 볼만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남을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봐도 되는데, 와, 내 걸 봐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뭐라 그러더라? 뭐 소설 써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욕을 좀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 마치 허경영 총재님 보고도 욕을 하는 사람 있잖아. 뭐 또라이 대사고 내 보고도 그러더라고. 참네. 이 사람은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자들의 강의를 다 합친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나아요. 그런 것들 쥐뿔도 모르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그냥 편애하는 발언을 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봐가지고 그렇게 댓글 다는 시간에 딴 걸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집안을 정리하는 그 방법도 있어요. 집안이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다고. 사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부자가 되려면은 집 정리를 해야 된다고. 습관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진짜 부자가 되고 진짜 잘 되려고 하는 방법이 뭔가? 그러면은 이제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고. 진정으로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가장 자기가 잘 되려고 것 같으면은 가장 남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된다고. 그럼 가장 남을 위해서 잘해주는 것이 뭔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거단 말이에요. 영혼 구제. 결국 뭐냐? 허경영 총재님을 알리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다고. 내가 엄청 비하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뭐 댓글을 내가 안 보는데 맨 위에 거니까 안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걸 보고 내가 느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 7분 시간이 지났네. 참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내 구독자는 원래 그래요. 이거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아니라고. 허경영 보라고. 총재님께서 지금 6월 달에 허위 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10년간, 지금부터 10년간이면은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34년까지는 출마를 못해요. 그러면 선거는 언제 있느냐면은 2027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32년, 그러면 2037년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선거 나가려면 13년을 기다려야 돼. 그럼 원래 허경영 총재님 나이가 76이단 말이야. 우리 한국 나이로. 내하고 7살 차이 나요. 나는 69이고. 그럼 76에서 13을 더하면 89세가 돼야 대통령에 출마를 할 수가 있잖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법이 그래 놨으니까. 그 대법원 판결이라고.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그래 안 봐요. 비록 그렇게 났지만은 빠르면은 올 가을, 늦어도 내년에는 대통령이 되리라 나는 그래 봐요. 나는 그래 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쭉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하지인데, 나는 비를 엄청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뭐 6월달 들어서 비가 그렇게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은 비가 좀 온다니까, 내일 모레는 비가 온다니까 영 기뻐요. 왜냐하니까 우리 회사에 이제 그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나무를 뭐 한 60그루 심었는데 돈으로 한 1,000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 1,000만 원. 하나 이제 나무 한 그루에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한 것 같아요. 그 나무를 한 60그루 정도 심었는데 그 이제 나무 관리하는 것도 내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 수목 관리도 내가 또 이렇게 합니다. 잡초도 뽑는 것도 하고 뭐 구전일 험한 일 다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무를 심었으니까 나무에 물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비가 오면 안 줘도 되거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제 호수가 굉장히 깁니다. 고무호수를 긴데 그것을 땡기려고 하면 힘도 많이 들고 그래요. 고무호수가 그 몇십 미터 되니까 그거 움직이려면 힘 듭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비가 온다니까 이제 그 일은 이제 그리고 이제 장마가 지니까 그러면 뿌리가 내리거든. 이제 그 일에서 하나 벗어나니까 좀 홀가분합니다. 비 온다니까 그래 기분이 좋아요. 오늘 그 국회 그 법사위원회에서 최상병 특검 입법화를 위한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국회의원인데 민주당이죠. 이분이 좀 잘할까 조금 좀 불안했는데 막 그런 대로 잘 하더라고. 잘 하는데 선서를 이제 정언하기 전에 하는데 선서 거부한 사람이 있더라고.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국방 차관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뭐 이름 조금 전에 알았는데 그 사람 하여튼 그 한 3사람이 정언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안 한다 하더라도 이제 뭐 국회에서는 또 이렇게 고발할 수 있는 또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후 2시 반부터 조금 전까지 6시까지 하고, 밤 8시부터 또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거의 다 들었습니다. 뭐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노동일이니까 들을 수가 있다. 대충 다 들었는데, 역시 이제 박정훈 사령관은 좀 정의롭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워낙 뭐 윤석열 뭐 대통령 지지율은 낮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막 그 사람들 밑에서도 뭐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게 법사위원회에 이제 박지원 씨도 있고 박지원 의원도 있고 또 전현희 의원도 있고 장경태인가? 장경태 의원도 있고 이선교 의원인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간에 김용민 의원도 있고 아주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오늘 이제 국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김만배 씨가 이제 뭐 그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간 만료로 나왔다가 오늘 또 구속됐어요. 구속되고
신학림 씨라고 있는가 봐요. 이분도 이제 무슨 또 구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학림 씨하고 김한배 씨가 이제 또 구속이 된 그걸 가지고 이제 신인규 변호사하고 변희재 씨가 이제 논평하는 게 있어요. 박영식 씨가 이제 앵커 나와서 이제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그 판사들이 완전히 썩었더구만은요. 판사들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회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좋아하는 방향으로 해주면은 진급이 빠르는가 봐. 뭐 공무원들, 나도 공무원으로 있었지만은 공무원들 중에서 이제 7급에서 6급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걸 봤다고. 이 사람은 안전하 서나 자나 깨나 6급 되기를 오매불만 기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한 단계 오르면은요 봉급차가 많이 납니다. 봉급차가 많이 나고, 또 연금도, 공무원 연금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진급에 목이 메여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진급을 그렇게 바라는가 봐. 그러니까 아예 정인 소환해서도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 위에서, 정치권에서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판사들이. 그러니까 신학림 이분이 구속될 사유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구속을 시켜버린다고. 왜냐? 위에서 원하니까. 위에서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이 사람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판사도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어떻다? 갈 사람이 많단 말이야. 이 대한민국은 리셋을 해야 돼. 새로 해야 된다고. 컴퓨터가 잘 안 될 때는 끄잖아. 끄가지 다시 부팅 해가지고 다시 하듯이, 대한민국을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리셋을 했어요. 싹 중단시켜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몽땅 다 잡아넣어 버렸다고. 자유당, 민주당 의원들 국회 헌정을 국회의원 행사를 못하게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의원이 국회의원의 천신만고 끝에 당선됐다고. 한 방에 당선된 게 아니고 몇 번 떨어져 가지고 많은 재산 다 날리고 자기 사랑하는 처도 죽고, 그러니까 호라베가 됐지. 그걸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혁명이 나가지고 자기는 이제 국회의원 당선증 받으러 가니까 당선증 좋아하고 앉아있네. 그냥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게 혁명이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이야기 많이 했잖아. 이정재 씨 같은 깡패들, 그 당시에 자유당 시절 때에 이제 좀 솜방망이 처벌받은 사람들을 다시 처벌해가지고 혁명법을 만들어서 사형을 다 시켜버렸다고. 그래서 기강을 새로 잡았다고. 완전 뜯어고치고 새롭게 나간 거예요. 그런 적이 한번 있었다고. 리셋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이 또 리셋을 할 때가 된 거단 말이에요. 됐다고. 그 허경영 총재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썩어도 오지게 썩은 거예요. 오늘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씨를 구속됐다는 것은 판사가 썩었다는 거거든. 그래야 자기들이 성진을 하니까 그래. 성진을. 그러니까 덕사의라고, 견덕사의라고 구사 중에 하나거든. 시사명, 청사총, 은사총, 모사공, 색사온, 여성을 항상 대할 때는
여자들한테는 항상 따뜻하게 해줄 것을 생각을 해라. 여자한테는 잘해줄 걸 생각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청사총 들을 때는 총기 있게 들어야 돼. 시사명 어떤 사물을 볼 때는 밝게 봐야 된다고. 빼딱하게 보는 사람 많거든. 빼딱하게 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덕사의라고 어떤 이익이 생길 때는 이것이 어려운지 어렵지 않는지 그걸 생각해라. 우선적으로. 내가 승진한다 해가지고 이게 승진하는 게 덕이잖아. 어려운. 그런데 이게 어렵느냐 어렵지 않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이 판결을 공정하게 해야 되지. 삐딱하게 해가지고 내가 승진해야 그러면 그래가 되겠느냐고. 응? 그 돈 앞에 돈, 명예, 승진 앞에 자기 양심을 속인 판사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그래서 판사도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 허경영 총재님께서 허위사실 유포다 하는 것은 그 판사, 내가 어떤 판사가 거기에 재판을 했는지 1심, 2심 대법원 판사 나중에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니냐고. 뭐 간단하게 나오지. 이 사람들은 진짜 특별 정신교육대 가야 된다고. 가서도 아주 세게 받아야 돼 교육을. 그 수많은 증인도 있고 증거 자료도 제출했다고. 그걸 안 봐요. 안 보고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오늘 그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씨 구속되는 거 보고 내가 다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자,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13년 뒤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89세에 대통령 출마하느냐? 나는 그래 안 봐. 나는 2025년에 아시아 통일, 내년이라 말이야. 내년에 아시아 통일을 하고 2030년에 세계 통일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래 될 건가? 어떻게 해서 그래 될 건가? 그러면 뭐 재심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 대법원 판결이 나도 재심이 있으니까 그걸 할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언급을 안 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재심을 할지 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이제 시키든지 이제 이래 돼야 되죠.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이 추대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추대해서는 되지 않. 나는 그럴 때는 안 봐. 나는 선거가 있다고 봐. 추대할 것 같으면은 한 2달 전에 있었던 22대 총선에 왜 그 비례대표로 10사람이 나왔겠느냐고. 나는 그렇게는 안 봐요.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리세트를 할 때가 되었어요. 정치판이 완전 썩었고, 사법부도 완전 썩었고, 금융계도 썩었고, 우리나라 그 예산 빼먹는 데가 많아요. 무슨 공사 하는데.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는 명언이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그랬는데, 돈을 그냥 엄청 빼돌리는 그런 부서가 많단 말이야. 그런 것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내야 잘 모르지만은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잘 아시니까 자기가 정상적으로 받은 봉급을 받아 뭐 재산을 모은 거야 나 있을 수 있지만은 비정상적으로 축적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국가가 압류를 해서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자, 지금 현재 지금 오늘 청문회가 열렸는데 아마 좀 있으면 김건희 여사도 이제 부르는 그런 청문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 되면은
정인들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밝혀지는 거야. 드러난다고. 드러남으로써 이 정권이 무너진다고. 무너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이제 출마한다 그러거든. 7월 23일 날, 다음 달. 한 달 정도 남았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대표끼리 서로 되려고 하니까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윤상현이 옛날 그 전두환 사위 윤상현이가 원래 육선인가 그래. 예. 윤상현이 맞지. 윤상현이는 뭐 되진 않는데 1%는 오니까. 나경원이나 뭐 원희룡이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한동훈이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윤상현 같은 사람이 한동훈이의 비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게 테버리스라는 진실이라고. 그것이 언젠간 밝혀지게 돼요. 그것이. 손석희가 지금 MBC에 간다 하는데 손석희의 그 재상이 있다고. 그 테버리스트에 대한 진실 이게 이제 밝혀질 수도 있고. 변희재 씨가 9월 달에 이제 정말 그 재판을 해요.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동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신혼생활인데 그래도 결혼식은 이제 한다고 하는데 결혼식에 자기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왜냐니까 지금 신앙림씨 구속시키려고 하고 구속됐지.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서울의 소리 그 강진구 씨도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그 뉴탐사에 강진구도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또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도 구속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변희재 씨도 구속시키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구속시키는 거는 뭐냐고. 그 검사 판사단 말이야. 썩은 검사 썩은 판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자기들이 하니까 아마 그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이제 김영철 검사 그리고 그게 강백신이지. 강백신이 그리고 엄희준 그리고 박상용인가? 박상용 박상용 검사, 김영철 검사, 엄희준 검사 그리고 이제 강백신 검사 요 네 사람을 탄핵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이 검사들의 재상을 그냥 쫙 이렇게 밝혀놓으면서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재명이 대표를 이제 이렇게 감사는 그런 검사들을 탄핵시킨다 이런 쪽으로 보도를 하니까 그 신문도 얼마나 썩었느냐고. 근데 언론도 썩고 판사도 썩고 검사도 썩고 썩은 놈들 투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쓰레기라 그래. 쓰레기는 몽땅 잡아서 한 곳으로 가다 버려야 돼요. 일단 한 3,000명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가버려야 대한민국을 다시 리서치가 가능하다고. 자, 과연 이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나오겠느냐. 이것이 길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됐느냐는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앞으로 조만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로유를 다 마시게 되고 조만간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하늘궁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려면 정권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잡으려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아주 재밌잖아.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래 될 것인가. 뭐 나는 알 수는 없지. 알 수는 없는데 반드시 그래 된다고. 1, 2년 안에 빠르면 원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희준 씨가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책을 쓰고 공희준 씨가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의 운명이라고, 윤석열의 운명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책을 써냈어. 이제 그런 것이 팔리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보게 되고 또 지금 청문회가 계속 열리니까 지금 정청래가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잘 한다고 봐요. 이러므로써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찌그러지는 나라가 아니잖아. 허경영 총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 최강대 국가가 된단 말이야. 내년에 아시아 통일이 되려면은 한 달이면은 대한민국이 싹 다 바뀌니까 빠르면은 올가을, 늦어도 내년 초 이래 봐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는 대통령의 놀이라 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진실은 반드시 이기니까. 미국 지금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 딥스테이트 내가 이야기 여러 번 하는데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거진 일망타진이 다 됐다고 본단 말이야. 그래 되면은 잔체인들만 남아서 끄떡거리었는데 요거하고 미국 대선하고도 지금 연관이 된다고. 하여튼 재미있고 결론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것을 통해서 될 것인가 저도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불로유에 대한 진실이 아마 내 이야기도 여러 번 하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거의 유력한 언론지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진실이 밝혀져 가지고 또 그 누명도 밝혀지고 허위 사실이 아니다 말이야. 그런 거예요. 왜 내가 확신하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 지금 이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뭐 성추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말이지 고소한 사람들 뭐 한 10명인가 뭐 한 20명인가 될지 뭐 확실히 그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한때는 허경영 총재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뭔가 이제 대선에도 떨어져 국회의원도 떨어져서 이렇게 자꾸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아닌갑다 싶어서 이제 뭐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 성금 낸 것도 막 아깝고 이러니까 이제 돈을 돌려받고 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 성추행 고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초가 부족해서 그렇지. 기초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그런 기초, 종교의 기초가 부족한 거야. 가장 기초는 억무소주의 이생기심이고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되는 거. 기독교, 불교, 강정산을 졸업을 해야 초종교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그 이야기는 하도 옛날에 많이 했고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은 신인이 틀림없단 말이야. 이 신인님이 오셔서 새로운 새 땅, 새 하늘, 새 땅을 건설한다. 신천지 지상 낙원 세계
지상 성경 세계를 건설한다.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진실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또 필선거권이 박탈됐다. 근데 그 어떠한 방법을 껴서서 이제 될 것인가. 이걸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흥미있게 지켜보는 거야. 우리 인간의 역사 뒤에서 이제 백궁에 사는 또 작업이 있으니까. 내가 아래도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은 스크루지가 밤에 꿈속에 시달리 가지고 하루아침에 산타클로스가 됐든지. 그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면 복권권이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뭐 사면 복권이 되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대통령 되는 길로 그렇게 간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은행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이번 주 금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날 24일이지. 그날 뭐 은행이 하나 없어졌다든지 망했단 말이야. 돈 찾으러 가니까 은행에서 돈을 못 내준다. 옛날 그 동남은행 망했듯이. 뭐 그런 사태도 올 수도 있고. 여하튼 엄청난 이런 사고가 터지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태풍같이 이제 들이닥칠이 일어나는 거래 봐요. 그리고 이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이미 끝난 정권이라고. 새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결론은 돼 있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